마리아 미즈, 베로니카 벤홀트, 톰젠. 이 책을 독일에서 처음 출판했을 때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힐러리에게 암소를이라는 다소 유머 어린 제목을 달고 있었는데 그것은 서문에 실린 자급 이야기에 기초한 것이었다. 우리는 그때 당시만 해도 다음 해인 1998년에 정치경제적인 영역에서 일어날 급속한 변화에 대해서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일본과 러시아, 아시아, 심지어 미국에서 일어난 소용돌이로 인해 세계 경제 체제가 불안해졌으며 전문가들은 이 경제 위기가 지난 1929년보다 더 심한 최악의 세계적인 불황으로 이어질까봐 두려워했다. 아시아, 특히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1997년 중반에 갑작스러운 대량 실업에 이어 통화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경제 전문가와 EU는 이러한 아시아 독감이 서구의 경제를 감염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998년 8월 31일 다우존스 지수가 뉴욕 주식거래 역사상 두 번째로 크게 떨어진 554포인트로 급락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급변하게 된다. 뒤이어 러시아에서 루블화의 가치가 급락하자 전 세계 주식시장이 급속히 냉각된다. 글로벌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영속적인 안정과 탄력성에 대한 신념은 갑자기 흔들렸다. 경제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신자유주의 신조는 종교적인 독단으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한 예가 바로 전 세계적인 투기꾼이 OECD의 다자간 투자 협정을 밀어붙인 방식이다. 우리가 책을 출판하기 전에는 MAI 같은 것은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것은 초국적 기업의 큰손들이 지구화, 자유화, 사회화라는 신자유주의의 조그마를 국제법적 토대 위에 굳건히 세우는 노력이었다. 그러나 초국적 기업의 초정치적 지배에 대해 강력한 국제적 대항이 일어났고 그 결과 OECD에서 MAI 협상들이 결렬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배 권력의 강고함과 약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사건과 함께 일어났다. 빌 클린턴의 미국 대통령 지위를 위협했던 젊은 여성들과의 스캔들, 그리고 1998년 12월 바로 그 클린턴의 바그다드 재폭격이 여기에 해당한다. 클린턴의 정적들은 이 폭격을 사생활 문제로부터 공적인 관심을 돌려서 남자다움을 되찾기 위한 클린턴의 노력으로 해석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가부장제의 오래되고 동시에 근대적인 양상을 볼 수 있다. 전쟁은 가부장 남성이 자신의 잠재력을 증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최후의 보루이면서 동시에 자본주의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 사용하는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1998년에 있었던 이러한 예기치 않은 변화들로 인해 우리는 이 책을 영어권 독자들에게 단지 번역만 해서 제시할 수는 없게 되었다. 필요할 때는 자료를 경신했고 최근 일어난 사건들을 고려하여 개정 작업을 하기도 했다. 자급 관점을 논한다는 것이 국가 경계를 초월하는 것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독일어판 책은 세계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독일의 상황을 주로 언급하고 있었다. 우리는 영어판에서는 가능한 한 이러한 지평을 확장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독일의 사례는 단지 독일의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근대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일반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예로 볼 수 있다. 자본주의 가부장제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분석과 대안적인 관점의 개발은 1998년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 손상되지 않았고 우리의 주장은 그로 인해 오히려 더 확고해졌다. 남반구에서만이 아니라 북반구에서도 독일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서 글로벌 자본주의 관리자들은 깊어만 가는 경제위기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20년 전에도 우리는 그들을 소위 비임금 노동에 대한 진보적인 착취라는 측면에서 비판했으며 그것을 가정주부들의 일을 통해 증명해낸 바 있다. 1998년의 위기로 인해 불편해진 것은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의 신봉자들만은 아니었다. 이 체제의 파괴력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이 보다 가시화된 것이다. 남반구와 북반구 모두에서 실업과 빈곤, 정치적 탈세력화에 대항하는 거대한 민중운동이 일어났다. 멕시코의 치아파스같이 자신들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토착 민족운동뿐만 아니라 태국의 빈곤연합, 브라질의 토지 무소유자 운동,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농민운동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북반구, 특히 프랑스에서는 실업자들이 지배적인 경제정책에 대항하는 강력한 저항운동을 시작했다. 이 저항운동은 우선적으로 각국 정부의 정책에 대항해서 분노와 좌절을 표출했다. 그러나 이 운동들도 아직 대한경제의 전망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북반구에서 벌이는 운동이 그러하다. 남반구의 운동은 글로벌 신자유주의에 대항해서 지역적이고 민족적인 자립을 요구하는 데 반해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운동은 대안적인 관점에 대해 혼돈을 겪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신케인주주의 같은 것을 고대한다. 이 책의 영어 번역을 통해 우리는 자급관점이라는 대안을 좀 더 분명히 하면서 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전망에 대한 논의를 지금까지 알려진 모델을 넘어서 더욱 확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어머니와 암퇴지, 삶은 지속되어야 한다. 나에게 자급관점의 역사는 나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다. 자급의 역사에 대해 탐구하면서 나는 나의 생애사가 이 역사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급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나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암퇴지를 기억해냈다. 여기에서는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려 한다. 1945년 2, 3월쯤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가고 있을 때였다. 농부이신 우리 부모님이 살던 마을은 독일 아이펠의 서쪽 끝에 가까웠다. 나의 오빠 5명은 모두 군인이었고 그들은 동쪽 어딘가에 있었다. 이때쯤 초라하지만 복수심에 불탄 패전 독일군들이 돌아와 마을 농부들에게 온전과 먹을 것을 구하고 있었다. 매일 저녁 어머니는 우유 수프를 요리했고 감자를 껍질째 삶아주었다. 군인들은 매일 밤 우리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었다. 전쟁에서 패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버렸고 농부들은 자신의 암소와 돼지를 도살했다. 이들은 더 이상 경작도 씨 뿌리기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종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우리 어머니는 암돼지를 이웃 마을의 수태지에게 데려갔다. 그때 당시만 해도 돼지와 새끼 돼지를 기르는 것은 여자들의 일이었다. 돼지를 기르는 것은 여자들의 수입원이기도 했는데 이웃들은 우리 어머니에게 돼지를 도살하라고 했다. 그들은 모든 게 끝나고 있는 상황을 보지 못한다며 어머니를 비웃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삶은 지속된다고 대답했다. 그 말은 아마도 삶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어머니가 암돼지를 데려가고 나서 전쟁이 끝난 5월 말 우리 암돼지는 12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그때는 마을 사람들 아무에게도 새끼 돼지, 망아지가 없었다. 돈은 더 이상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5 아들을 위해 차례차례 새끼 돼지를 신발, 바지, 셔츠, 재킷과 바꾸었다. 그렇게 삶은 계속되었지만 과연 이 삶이 저절로 계속된 것이었을까? 어머니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삶은 계속될 거야 라고 하거나 기독교도이자 농사꾼의 아내로서 신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만 하지 않았다. 그녀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하고 항상 자연과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게 바로 어머니가 항상 말하던
삶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것은 어머니 자신의 바람이자 열정이었고 그녀에겐 그것이 인생의 기쁨과 삶의 의지가 되었다. 어머니는 페미니스트도 아니었고 생태주의자라는 말도 몰랐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 먹는 빵처럼 오늘 하루 기묘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삶을 지속하기를 원한다면 삶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환경 재앙이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는 현대 산업사회가 재화와 화폐의 지속적인 성장만을 추구한 나머지 자연의 재생 능력을 파괴해버렸고 이제는 그 끝에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는 비단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특히 여성과 아이들의 삶에도 적용된다. 여성, 우리 어머니와 같은 여성은 지금까지 전쟁이나 여러 재앙 속에서도 그들의 딸과 아들, 남편, 그리고 자연을 위해 삶을 지속하는 일상생활의 책임을 어깨에 짊어져 왔다. 이들은 전쟁이 끝나면 남성들이 자연과 다른 민족, 다른 국민과 벌인 전쟁의 뒤처리를 해왔다. 자국 관점은 여성주의적으로 볼 때 가부장적인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삶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마리아 미즈, 베로니카 벤홀트, 톰젠. 이 책을 독일에서 처음 출판했을 때 자급의